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몇 분 함께 합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이거입니다. 30대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생님 외식 줄이라고 강의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구독자분들도 수십만 아닙니까?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또 보시고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 드리면서 분명히 외식사업, 음식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본이 의식주예요. 그렇죠? 입고 먹는 것. 절약을 하게 되면 이 외식,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강조를 하고 또 옷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옷, 명품 옷 사실 필요 없어요. 내 몸에 맞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이면 됩니다. 계절 따라, 유행 따라. 유행이라는 것은 트렌드는 계속 평생 변해가요. 그걸 계속 따라갑니까? 그거 다 낭비 아닙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게 되면 또 의류사업 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또 택시비 줄이라고 차 없는 분들 주로 버스, 교통,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전철. 그런데 택시 타지 마라 그러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제가 절약을 강조하다 보면 각 분야에 다 정말 다양한 이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힐링가족 여러분 모두가 근검절약하시오. 외식업 하시는 분인데 다 같이 미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도 돈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군다나 30대세요. 아직 세월 많습니다. 기회는 아직 많아요. 4단계 2인 영업 제한이 걸린 현 시점에 인건비의 월세 당장 마이너스 날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주식들을 남들보다 일찍 사 모으면서 얻은 수익 일부 매도하면서 아쉽지만서도 조금씩 손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 전기차 종목이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은행에 묻어두었다면 꼼짝없이 원금 손실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노후 연금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하셨어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 말고도 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절약을 강조하게 되면 먹고 입는 것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것부터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명히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절약을 말씀드릴 때는 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모든 분들께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또 한 분. 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님. 구독하여 보다가 제가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제 곧 55세 명퇴 예정입니다. 집 한 채와 집은 있으니 다행이네요. 곧 받을 위로금 목돈 3억이 전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명퇴 후 목돈 3억을 더하여 대출 받아서 창업을 할까? ETF를 할까? 일단 은행에 넣어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이래저래 고심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선배들도 함부로 창업하지 마라. 주식에 넣지 마라. 한 방에 훅 간다 하여서 겁이 나네요. 물론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힐링님이 저라면 목돈 3억 생겼다고 할 때 어떻게 ETF를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글을 읽는 힐링 독자분들의 고언도 듣고 와요. 결정에 참고해 볼까 합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단 서로들 우리 댓글 보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있잖아요. 그거 그 돈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댓글, 공감 가는 댓글, 또 그 댓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 댓글, 또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은 댓글, 이런 데는 서로 좋아요 눌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또 올린 글도 누가 공감 가고 도움되는
그러한 댓글이라면 또 좋아요 눌러줄 것 아닙니까? 서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 봅니다. 우선 집 한 채 있어요. 그리고 목돈이 전 재산이 3억인데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창업을 할까 생각하세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창업을 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하게 돼요. 진입 장벽 낮은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구든지 쉽게 장사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배우면 뭐 마트라든지 슈퍼마켓 또 뭐 음식점 각종 뭐 재료 여러 가지죠. 종류는 또 그런 음식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뭐 치킨집이라는 거 흔하죠. 뭐든지 찾아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요. 보통 통계도 보면 창업을 해서 소상공인이죠. 3년 이상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약 2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70% 80%가 창업한 지 몇 년 만에 망해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이 사태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ETF를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내가 이 3억을 가지고 이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의 그 가격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업, 말씀드렸죠? 사업, 자본소득 사업. 내가 진입 장벽이 낮은 이런 뭐 마트라든지 제가 또 그런 걸 쉽게 우습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쉽게 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요즘 뭐 몇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 못하죠. 뭐 보증금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죠? 점포가 나오면 몇 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창업 더군다나 몇 년 동안 가면은 반 이상이 다 망한다는데 그러한 쉬운 창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도체 만드는 사업 하시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 하시겠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사업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모자르니까 그거는 몇 천억 몇 조가 있어야 돼요. 더구나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더구나 내가 경영 능력도 있어야 돼요. 기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억을 쉽게 대출까지 받아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사업, 세계 1등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구글이 망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서 쉽게 하는 창업, 그게 더 망할 확률이 훨씬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시간적 자유 없어요. 거기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장사 시작하면 점포 가지고 내가 문 열어야죠. 밤늦게 문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내가 거기다 열과 성을 다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시간적 자유가 많아요. 내가 투자를 해두잖아요. 삼성전자,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이 좋은 ETF 나스닥 100 그러면 미국의 기술주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두면 내가 일합니까? 주식 투자. 일 안 하죠? 시간적 자유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건만 되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내 취미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받아갖고 이걸로 내가 장사해볼까? 저는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단일 종목이 아닌 ETF, 가장 안전한 S&P 500, 미국의 5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나스닥 100, 미국의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단일 종목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가장 베이스예요. 투자할 때 ETF 종목을 고를 때도 S&P 500 어떤 종목들인지 아시죠? 타이틀만 달라요. 뭐 킨덱스, 코덱스, 뭐 타이거 회사 이름만 다르지 지수 따라가는 거는 수익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스닥 100, S&P 500 두 개는 완전히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러니 반도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삼성전자 하셔도 되고 지금은 가격 안 오른다고 염려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수십 년을 봐왔어요. 삼성전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몇십 %씩 떨어지고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을 때 2011년 7월부터 현재 7월까지 10년 동안 4.8배나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금은 빼고도 주가만.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그렇게 10년에 몇 배로 늘릴 수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간적 자유도 많고 세계적인 1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2차 전지 알고 계시죠? 어떤 종목들인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돼요. 또 한 번 봅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에 댓글을 올렸습니다. 채택되기 위해 한 번 더 올립니다. 아, 그러셨어요? 한 번 더 올려서 채택된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삼전 우화 ETF에 안정적인 투자의 마음 든든합니다. 그래요? 든든해요. 그런 마음을 하세요. 이 사업에다가 여러분들이 동업으로 투자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가격 오르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멀리 보고 길게 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를 오래 해요. 저의 부동산, 땅이 있나 봅니다. 부동산 가로열고 땅으로 대출을 받아 ETF에 투자하고 싶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땅에 다른 대출이나 개인적 빚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인지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선생님을 알게 된. 자, 대출을 원래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주가의 오르내림 등락에 관계없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자가 가장 싸죠. 지금 한 3% 이하 됩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싼 걸 거예요. 아파트나 땅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 이자가 아마 가장 쌀 겁니다. 신용대출 같은 이런 거는 비싸죠. 또 이 주식담보대출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간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떤 걸 반대하냐면 신용대출, 또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은 위험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빚도 없고 또 부동산이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걸 대출을 받아서 약 3%라고 칩시다. 연 ETF들 좋은 ETF 투자하면 연 몇 프로 수익이 나오는지 알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거는 본인이 능력이 된다 그러면 하세요. 어떤 능력인가 하면 내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이자 그거 상쇄할 능력이 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싼 이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주가의 수익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